본인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주식, 보험, 차량, 과거 부동산이 소급 내역까지 전부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을 주식으로 빼돌리거나 부동산을 급하게 매각했거나 이런 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말 이만한 법 조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돈입니다. 1.25배속으로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중앙신용정보회사의 김도윤 부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재산 명시를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냐? 앞전 영상에서 재산 명시를 절대 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채무자의 양심과 자발성에 100% 의존하기 때문에 차라리 돈만 날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반드시 꼭 재산 명시를 하게 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재산 조회 사건을 노리고 재산 명시를 전략적으로 맨 마지막에 쓰는 경우입니다. 자, 재산 조회는 뭐냐? 재산 명시랑 뭐가 다르냐? 자, 재산 조회라는 거는 재산 명시 사건 이후에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으면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방금 말한 그 특별한 사정은 딱 3가지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재산 명시 기일날 불출석하거나 혹은 소재가 불명확해서 재산 명시 결정문이 계속해서 송달이 안 되는 경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만으로는 우리 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가 없을 때입니다. 요 3가지 경우에는 이제는 더 이상 채무자의 자발성과 양심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재산 목록이라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 재산의 내용이죠. 이제는 숨기려고 해도 강제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일종의 신청 자격으로 재산 명시를 무조건 선행해서 진행해야 법원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재산 조회를 하게 되면 어떤 정보까지 나올까? 자, 재산 조회 같은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정보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런 재산까지 말이죠.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 사업장, 주거래 계좌, 신용카드 발급 내역, 대출 보유량, 그리고 그 대출의 종류와 연체의 상태 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사를 한다고 해서 보험, 차량, 특허권, 선박, 주식 이렇게 압류 가능한 실익이 있는 재산이지만 채무자만 알고 있는 그런 정보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전국 신용정보회사 어디든 말이죠.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주식으로 빼돌리거나 아니면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산 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재산 조회의 회신 결과는 매우 구체적으로 회신이 됩니다.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거는 은행의 이제 재산 조회 회신 결과인데 보유한 계좌의 수, 계좌번호, 은행의 잔고 1원짜리 하나에다가 예금인지 적금인지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비용은요? 우리가 그냥 신청한다고 해서 이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 있습니다. 비용 얼마를 지불하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 시중의 은행만 3,000개인데 법원에서 어떻게 전부 다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채권자가 조회를 어떤 기간에 할지 그 기간을 특정을 해서 특정된 해당 기간에서만 회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각 기간마다
약 5천원에서 4만원까지 개별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항목만 100개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모두 체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어마무시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재산조사, 신용조사로도 나오지 않는 그런 재산들인 보험, 증권, 자동차, 특허권 이런 거 위주로 진행하게 되죠.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한 조회 비용이 약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될 겁니다. 아니,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이렇게 좋으면 빨리 나와야 될 건데. 자, 결론부터 제가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6개월에서,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립니다. 엄청 오래 걸리죠. 이게 왜냐면은 재산 조회 사건은 재산 명시 사건을 반드시 선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절차가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청, 법원의 허가 결정, 그리고 조회 결과 해신,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 전체 과정이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조건 재산 조사와 신용 조사를 선행해 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게 100번 맞겠죠. 아니, 지금 당장 추심해서 가져와야 할 판인데 어떻게 손 놓고 6개월에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겠습니까? 자, 여러분, 아무리 썩어 빠진 그런 재산 명시라 하더라도 재산 조회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말이 많이 달라집니다. 본인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주식, 보험, 차량, 과거 부동산이 소급 내역까지 전부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을 주식으로 빼돌리거나 부동산을 급하게 매각했거나 이런 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말 이만한 법 조치가 없습니다. 장담할게요. 진짜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 조회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걸리는 시간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신용조사, 재산조사부터 하고 나서 추후에 맘 놓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 중앙신용정보회사의 김도윤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